자, 이제 192페이지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이 제도가 이제 미국의 제도라서 제목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한 문제가 가끔씩 최근에 계속 안 나왔었다가 한 6년 만에 나오고 그리고 또 한 해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으니까요.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여기는 이제 설명 안 들으면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무슨 제목이 정말 미국의 제도라서 아예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이제 조금 어려운데 192페이지에서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입니다. 계약금 등의 등에는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 실무에서도 항상 그렇게 할 겁니다. 반환이 잘 안 됩니다. 자, 반환 채무. 그러니까 반환을 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은 우리 매도인이 잘못하고 계약금을 안 돌려준다는 겁니다. 가더니 안 오네 이런 소리입니다. 반환 채무 이행. 근데 정말 제목을 정말 잘 지어놨습니다. 이행의 보장. 우리 법전에도 이렇게 있는데,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자, 무슨 내용인지 계약 진행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저기 이제 우리 서울로 가볼까요? 자, 서울 쪽. 그래도 우리 서울 쪽에 이제 저기 이제 강북 쪽이 집값이 그래도 약간 싸게 납니다. 그럼 만약에 한 5억 보실까요? 5억짜리 먼저 갑이 요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판다고 내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분이 바로 뭡니까? 매도인. 그리고 요걸 뭐 하겠다? 5억짜리 사겠다. 누가요? 을이. 자, 매수인이 바로 이제 사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매수인 산다. 라고 해서 둘이 무슨 계약을 체결했나요? 매매계약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매매계약에서는 자, 먼저 개인 또 산다고 해놓고 안 사고 그럼 여기 병정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안 받아놓으면은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개보수 받는 것도 안 될 거고요. 자,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뭐를 받는다고요? 계약금. 계약이 성립됐으니까 받는다는 계약금. 근데 통상적으로 얼마입니까? 바로 10%입니다. 5억에 10%면 얼마입니까? 계산기 쓰면 안 되고 여기입니다. 얼마입니까? 5천만 원. 여기 이제 5천만 원을 받은 이제 여기는 걸 거고요. 자, 먼저 조금 돈이 없으면 2, 3천도 괜찮습니다. 100만 원 그러면 파기하고 중개보수도 안 주려고 난리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천만 원. 그리고 한 1억도 괜찮긴 하다는 겁니다. 꼭 10%라고 하지는 아예 안 왔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이제 우리 판례에서는 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판례에서 만약에 계약금이 저 5억인데 한 4억 정도. 그래서 이제 요 이제 판례 내용들은 이제 아주 예전에 건데 금액 자체가 계약금하고 저 총 금액하고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심하게 이렇게 계약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매수인 쪽에서 걸어놓고 계약을 못 하겠대요. 그러면 요거 매도인이 다 몰수할 수 있겠냐고. 여기서 이제 우리 매수인 손에서 누구 손으로, 자, 매도인 손으로 들어가니까입니다. 다 몰수할 수 있느냐. 그리고 4억을 몰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수가 되냐 안 되냐. 자, 이런 것들도 판례가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나중에 괜히 이렇게 크게 받아놓으면 우리도 같이 골치 아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모두 몰수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왜요? 다른 뭐 정해놓은 건 없으니까. 입니다. 근데 한 1억 정도면 1억도 다 몰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금액이 정말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거 다 몰수 당하면요. 을은 어떻습니까? 정말 막 수면제를 하나씩 사다가 한 10개 되면은 자, 이거 정말 원샷 할 것 같습니다. 자,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 다 망가질 거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너무 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수가 될 것 같은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말 이거 부당이득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대원칙계입니다. 뭐 로또 당첨됐어요. 입니다. 한 가정은 아예 망가지는데 게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몰수를 안 되고요. 그냥 뭐 한다고요? 여기는 자, 다 몰수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또 5천만 원 빼놓고 나머지 3억 5천을 준다고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셔야 됩니다. 손해가 입증되면은 만약에 한 2억 정도가 입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2억은 돌려줘라. 라고 해서 자, 그런 부분도 정말 금전적으로 손해가 나야지 그냥 손해가 났어요 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4억 정도 받았으니까요. 저기 또 옆에다가 땅을 또 한 두세 개 막 사놨을 건데 거기도 계약금 막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2억 정도는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또 아예 갈 거라고 믿고 갔으니까 뭐 1억만 더 보태면은 아예 5억짜리 사겠구만 하니까 우리 매도인 입장에서도 아예 여러 군데다가 투자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계약이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결론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여기는 다 몰수는 할 수가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중도금을 보실까요? 중도금. 자, 중도금은 한 반 정도니까요. 한 2억 정도 걸고 계십니다. 2억 정도 걸고 한 30에서 50% 중도금. 근데 조심하실 게 중도금은 이행의 착수입니다. 이행의 착수. 그리고 여기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약금으로 해서 해약 언제든지 해약을 할 수가 있을 거니까 갑자기 매도인 측에서 집값 뛰네 그러면 5천만 원 돌려주고 그 돈 보태서 그러니까 요 받은 돈만큼 보태서 1억을 그러니까 2배라고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2배 이러니까 뭐 1억 5천 아니고 여기입니다. 요 돈은 그냥 그대로 돌려주고 그리고 요 돈에다가 받은 돈만큼 5천 보태서 얼마를 1억으로 바로 손해배상하고 끝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매수는 돈 준비 안 되네? 그럼 이 돈만 날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몰수당하면 되지. 그게입니다. 근데 이제 중도금이 들어가면 이행에 접어들었으면 가야 된다고. 가야 되니까 이제는 파기가 된다 안 된다. 괜히 요 돈까지 받아놓고 뭐 한 3억 주면 될까요? 아니요. 이제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가야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실무에서 이제 아주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계약금이 바로 이제 3월 만약에 2일 그리고 중도금이 4월 1일입니다. 근데 막 집값이 막 오르니까요. 3월 15일 되니까 요 중도금 날짜 남아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막 중도금 2억을 입금을 시키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유효할까요? 무효가 될까요? 이런 것들은 꼭 민법 공부하면서 잘 생각을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법령에서는 시험 문제 안 나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자, 그런 거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판례 왕창 나와 있습니다. 잔금 2억 5천 갔으니까 얼마? 2억 5천 남았네요. 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잔금은 완전 이행 완료입니다. 다 끝났어. 그러니까 이행 완료. 다 끝났으면 우리 매도인은 무슨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죠? 우리 매도인 집문서 줘야 되겠죠. 등기필 정보 줘야 되고 등기소에 손잡고 가야 될 건데 안 갈 것 같으면 위임장 그리고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민번호 있어야 되고 주소지도 있어야 되고 전화번호까지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예 매도용 인감증명서 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 줘야 될 거고 요거는 등본 준비하고 세금 준비하면 될 거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설명을 좀 쭉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오는 과정에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매수인 손에서 돈이 갔는데 그리고 매도인 집값 뛴다고 계약을 갑자기 안 하겠다라고 갑자기 막 6억 됐다는 겁니다. 막 일주일 만에 막 저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막 1억도 오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무에서도 항상 우리도 이런 거 언제든지 또 만나볼 수 있고 난리가 날 거라는 겁니다. 한번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돈이 갔는데 그리고 매도인이 집값 뛴다고 계약을 파기한다고 매도인이 파기한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얼마를 주라고 했습니까? 2배. 1억이 와야 되는데 5천만 원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한다고요? 매수인. 매수인을 보호하는 제도지 매도인 보호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니까 돈이 안 돌아온다. 그러면 매도인 주지 말자는 겁니다. 그럼 맡깁시다. 첫 번째 예치.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우리 매도인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중간중간에도 매도인이 돈을 찾아서 왜냐면 다른 집에 가서 요거는 A집인데 또 B집에다가 이제 저기 7억짜리 여기다 한 6억짜리 정도 올까 6억짜리 B집을 여기다가도 누가요? 갑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집은 비워줘야 되니까 여기도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잖아요. 돈을 빼서 치르자라고 해서 미리 수령 우선 수령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안 돌아오니까 맡깁시다. 자, 두 번째 생각합시다. 자, 미리 수령해서 우선 수령해서 찾을 수 있도록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제도가 바로 미국의 제도. 제도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치부터 먼저 보실까요? 예치 맡깁시다. 그러면 어디다가 그리고 누구 명의로. 자, 첫 번째 자, 먼저 명의자를 보실까요? 예치 명의자. 자, 누구 명의로 계십니다. 예치 명의자. 그러니까 24회 때 다음 중에서 예치 명의자가 아닌 것은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예치 명의자. 자, 먼저 자, 첫 번째 개업 공인주사 명의로도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개업. 그리고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주사 명의로도 맡길 수가 있고. 그런데 개업을 좀 안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안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서 너는 좀 불안하다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누구요? 대통령 그리고 영의. 법은 항상 뼈대를 정하니까 영의 정한 자가 또 있다는 겁니다. 정한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
근데 이제 한번 잘 보시게 이제 대통령 영이 정한 자 6개가 있는데 바로 여기는 공금.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시면 좋습니다. 공금, 신체, 그리고 보관. 자, 공금, 신체, 보관. 이거 남의 돈이니까 공금이잖아요. 공금은 어디다가 못 찾게 신체에다가 보관한다. 공금, 신체, 보관입니다. 나 먼저 공제 사업을 하는 자, 공인중개사 협회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협회계입니다. 자, 협회. 그리고 금융기관. 금융기관이면 은행극입니다. 저기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이런 데입니다. 요 소리는 은행하고 같은 소리고 시중은행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탁업자. 부동산을 잘 맡아준다는 신탁업자. 그러면 던도 잘 맡아주겠죠. 최신관서 우체국입니다. 최신관서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체국 이렇게 이제 우체국이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누구도 가능할까요? 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가 아닙니다. 친구도 다닌다는 보험회사입니다. 그리고 관리 전문회사입니다. 관리를 전문적으로 한다는 관리 전문 회사에도 뭐 할 수 있다?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이제 법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법원에다 맡길 수 있다 없다? 아니다. 그리고 저기 실무가문, 저 실무교육가문 뭐 대학도 나오고 그리고 막 공기업도 나오는 것 같은데 된다 안 된다? 아니면 또 자산관리공사, 무슨 공사 이런 데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없다고 합니다. 없는 것도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보증보험에서도 여기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보증 써줄 때 나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예치 명의자 정한 거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예치 기간 명의만 정한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예치 기관 예치 기관은 여기는 7개지만 여기는 6개 하나가 빠진 데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지는 않아. 심하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공금 신체 보관 개업만 빼고 왜냐하면 예치기관에 개업 공인주사가 들어가면 안 되겠잖아요. 그입니다. 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개업은 없다는 겁니다. 개업은 없고 그러면서 예시만 해놨습니다. 또 먼저 뭐 금융기관 이렇게 예시를 해놨고요. 그다음 이제 신탁업자 이렇게 신탁업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 공제사업을 하는 자 해놓고 이제 쓰기 귀찮으니까 6개인데 등 해서 나머지 공금 신체 보관 여기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누구만 뺍시다. 개업만 뺍시다. 예치 명의자는 되는데 예치 기관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꼭 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미리 수령 보실까요? 미리 수령. 정말 우리 매도인도 좀 생각하자는 겁니다. 매수인만 너무 생각하면 삐지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만약에 아예 중간중간 찾아갈 수가 없으면 우리 매도인이 나 안 해. 이럴 겁니다. 그럼 이체도 있으나 마나 그러니까 언제든지 미리 우선해서 수령 계약금 중도금을 받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체도가 잘 돌아가지 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선 수령하는 과정에서 또 매수인 다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를요? 보증서. 이렇게 보증서를 뭐 한다고요? 발행하겠죠. 보증서 발행하고 보증서 발행 기간 딱 2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보증서를 누구 주고 보증서 교부. 요 누구 주고가 아주 중요합니다. 잘못 주면 돈 못 찾아. 그입니다. 자, 보증서 교부. 자, 먼저 우리 보증서 발행 기관은 첫 번째 금융기관은 정말 아주 약방의 간초입니다.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근데 조심하실 게 보험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증 그랬으니까 보증. 정말 유사품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증 심하게는 안 돼봤습니다. 보증 보험회사. 우리 그냥 보험회사하고 보증보험회사가 다릅니다. 여기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뭐를요? 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긴 정말 보험회사가 아니다.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보증서 교부는 이제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할까요? 예치 기관에게 교부할까요? 예치 명의자 통장 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예치 누구라고요? 명의자 통장 들고 갑시다. 그럼 개업한테도 개업 명의면 갑시다. 그럴 겁니다. 예치 명의자. 이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예치 기관에 성질도 급하시네요. 거기 가보세요. 찾을 수 있나요? 여기입니다. 못 찾아. 아주 한마디 더 하면 옥상에 끌려갈 겁니다. 안 된다. 그러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제재. 우리 제재까지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재는 누구만이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만. 그러면 공금 신체 보관은 제재가 없다는 겁니다. 은행 보고 문 닫아라. 그럼 전국에 있는 국민은행 다 문 닫으면 어떡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믿을만 하니까 니들은 제재 없어 그럽니다. 우체국 문 닫아라. 이제 택배가 안 옵니다. 이게 말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보험에서 보험금이 안 나옵니다.
사망사고가 났는데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누구만요? 개업 공인중개사만 제재가 있는데요. 근데 제재가 이제 뭐냐면은 사무소 문 닫으라 업무정지. 업무정지인데 별표까지도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별도의 표. 업무정지 1개월입니다. 업무정지. 업무정지를 얻어 맞을 수가 있는데 별표는 얼마다? 별도의 표. 이거 별표하시면 안 된다고 씁니다. 별도의 표가 있다고 씁니다. 저기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자, 여기 뭐 6개월이네, 1개월이네 이런 것들입니다. 별표 얼마? 1월. 개업 공인중개사 한 사람 별표 1개월 하나라고 해서 좀 짧게 여기다 3개월 그러면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여기입니다. 국회 쳐들어갈 거예요. 이럴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내용들을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약정도 해줘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정하여야 한다. 약정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출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가입하는지 이런 내용들은 모두 약정을 해주라는 겁니다. 안 하면은 자, 업무정지. 그리고 자, 두 번째 이제 나중에 자, 아예 무조건 찾아가면 안 될 거니까 여기도 이제 자, 여기도 예치를 해야지 찾아가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동의 없이 뭐 해서는 안 된다. 인출하여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인출해서는 안 된다. 이러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여기도 이제 뭐 보증서 등이 나올 겁니다. 보증서 이렇게 보증서 등을 뭐 하거나 교부를 하거나 근데 교부를 해야 되는데 뭐를 교부를 하지 않았을 때에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제재도 그냥 별표 얼마다 1개월이다입니다. 자, 1개월이다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되고 그 증서가 나오면 그것도 줘야 되고 안 그러면 업무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수수료 여기도 이제 수수료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도 맡길 때 돈이 들어가니까 수수료 등의 약정, 인출할 때 약정 그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야. 그러셔야 됩니다. 자, 옆에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의 보장. 뭐 제도의 취지는 누구를 보호합시다? 매수인을 보호하자는 겁니다. 매도인 보호가 아니다. 매수인이 보호가 전혀 안 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크로 제도도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뭐 우리 법령에서도 뭐 개론에서도 안 나올 거고 예전에 개론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다가 이제 빠졌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많이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치 권고는 하야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매수인 보고 매도인 보고 맡깁시다. 할 수 있다지 하야한다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료 요구 할 수 있다. 계약금 대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권고할 수 있다. 해보라고. 권고하ян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맡깁시다라고 권고입니다. 지정 취소할 수 있다. 거기하고 꼭 기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예치기관은 어디고 예치명의자는 누구고 예치기관에 누구는 없다. 개업공인주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제일 아래쪽에 193페이지에 예치기관 옆에다가 개업공인주사 X 그래놓고 이제 공금 신체 보관 몇 개 써놓을 건가요? 6개입니다. 그 다음 이제 뒤쪽에 이제 194페이지에서 이제 예치 명의자가 나옵니다. 누구?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통장만 만드는 거니까 우리 개업이 만들어도 괜찮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개업은 싫다. 그러면 6개 공금 신체 보관해서 앞에 보시는 공금 신체 보관 끼워놓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법원은 없다. 자산관리공사도 없다. 그리고 뭐 공기업도 없다. 그리고 무슨 공사도 없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제 의무가 먼저 나왔는데요. 약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따로 분리해서 관리를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음대로 동의 없이 인출하게 되면 그게 네 돈이냐고 문제가 될 거니까 매도매수인 돈이니까 여기는 함부로 인출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업무정지야. 그리고 자, 설명. 도 해야 되고 여기도 서류가 있을 거니까 서류도 교부를 해야 되고 여기도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금 등을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서류를 줄 거니까 그걸 바로 당사자한테 주라는 겁니다.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실비 나오면 실비를 청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먼저 쓰고 나서 돌려받는 거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실비는 누구에게 청구할까요? 이 제도가 누구한테 이득이 갑니까? 매도인 말고 매수인. 하여튼 보호는 되니까 매수인 내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옆에 이제 사전 수령이 나와 있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우선해서 수령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수령. 자,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 이제 정리를 잘 해놨는데요. 자, 계약금에는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 칠판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치 명의자의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자, 2번부터 7번까지가 공금, 신체, 보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예치 기관에 이제 근데 예치 기관에 누구 없다? 개업 없다. 개업한테 돈을 맡긴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 낼름 써버릴 거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치기관 옆에는 개업 X 써놓으시고요. 그리고 보증서를 누가 발행한다고요? 누구 주고 써놓은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입니다. 여기는 금융기관. 하여튼 금융기관 어디든지 모두 나옵니다. 아주 약방의 감초입니다. 그리고 누구라고요? 보증서니까 보증보험회사. 그리고 보증보험회사 아래다가도 보험회사 X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증서 누구 준다고요? 예치 명의자. 자, 오른쪽 이제 거기 이제 발행기관 옆에다가 교부. 일단 교부는 누구라고요? 예치 명의자. 예치기관 말고. 시험 문제는 거기가 중요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틀린 거라고 해서 이건 조금 오래전의 문제 같은데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자세히 써놨습니다. 틀린 것은 뭘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가 그냥 너무 쉽게 나왔죠. 1번 보실까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는 누가 이득 보는데 특정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 안 적용입니다. 매도 싫어 그럴 건데입니다. 누구라고요? 매수인. 자, 바로 정말 정답 나왔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전 시험 문제지 지금 정도는 너무 쉽다고 이제 안 나와입니다. 애들도 다 맞춰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정도가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 금방 알 거고요. 그리고 이제 OX 문제 같은 거 꼭 한번 풀어보셔야 되는데 OX 문제 좀 괜찮은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맞는 건 도움이 안 되고요. 꼭 틀린 거. 그럼 이제 단원 확인 문제에서 3번, 4번, 5번 그놈들은 왜 틀렸을까요? 입니다. 맞는 놈도 한번 바꿔보고 막 여기는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자, 세 번째 보실까? 3번. 개업공사는 등록 신청하기 전에 시기가 또 일정하게 됩니다. 되거나 그리고 보증 설정하지. 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뒤에는 맞겠네요.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하거나. 그러니까 여기도 보고 왜 또 틀린 구석이 없는데 어디가 틀렸다고 그러냐고. 등록 신청 전이냐고 입니다. 인장 등록이냐고 종업원 들어왔다 신고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탁을 해야 된다. X. 등록 신청하기 전. 그게 아니라 등록 후 업무 개시하기 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가 틀렸구만. 길목을 알면은 답이 보이구만. 그입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실까요? 공탁입니다. 사망한 날로부터 이거 나 또 1년이라고 속일 수 있을 건데 5년이 아니라 3년. 손해를 알고 안 날이 3년입니다. 민법 배우면 나오잖아요. 여기는 5년 때문에 틀렸다입니다. 맨날 숫자 갖고 법령은 장난하더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5번에 이제 개업 공인주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는 거래 당사자한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보장 금액 등을 하거나가 맞냐고 입니다. 자, 이건 정말 너무 심한 것 같긴 한데 입니다. 하거나. 그다음에 근데 관계증서에 뭐라고요? 사본을 교부를 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도 이제 보셔야 될 게 여기서는 이제 설명하거나 중개가 다 완성됐을 때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하는 사항들은 설명 여기는 하고가 벌써 틀렸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심하게는 거의 내본 적은 없지만 설명 뭐하고요? 하고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서류도 주고 대신에 이제 사본 말고 전자문서 인터넷 같은 것들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고가 지금 틀렸습니다. 하거나가 아니라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 것들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자, 뒤쪽에 이제 8번, 9번. 우리 8번에서는 보증보험 8번 보고 있습니다. 공제에 가입한 198페이지에 개업공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돼요. 그래 다시 보증을 설정을 하고자 할 때입니다. 만료됐다입니다. 보증기간 만료일, 근데 만료일 다음 날까지 하루라도 빌면 안 되겠죠. 비면 안 됩니다. 만료일까지라고 해야 됩니다. 다음 날 때문에 틀렸다. 뭐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냐, 뭔 다음 날이 왜 나오냐. 아주 이렇게 심하게는 안 내봤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9번. 우리 시험 문제 감에서 정말 제일 가까운 게 9번 같아요. 여기입니다. 열흘 입니다. 뭐 열심히 생각하다가 15일은 얻어맞냐고 입니다. 자, 9번. 개업공사는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하면 열흘 안 적용입니다. 얼마라고요? 15일입니다. 15일입니다. 15일 이내에 그거 자꾸 낸다고 했습니다. 30일이라고도 내봤네. 게임입니다.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을 하거나 방법은 맞아요. 공탁금 중에서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는데 뭐가 틀렸다고요? 열흘 때문에 틀렸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해놓고 이제 여기도 꼭 시험 문제 꼭은 아니지만 가끔씩은 나오니까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 제도가 괜찮기는 해요. 근데 이 제도가 거의 아마 누구도 아마 해본 적이 없었을 정도로, 그리고 또 이렇게 맡길 때 돈이 들어가니까요. 할 사람이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협회가 저걸 해보려고 하는지, 맨날 시험 문제 출전들을 협박하는지 맨날 가끔씩은 내고는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중개보수, 우리한테 아마 가장 관심 있는 중개보수 쪽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